본격 컨설팅 쇼 명동부테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부자아빠. 저는 물과 바람을 사랑하는 남자 이풍수입니다. 오늘 저희 풍수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초고층 재건축이라고 해서 말 많잖아요. 그걸 마천루죠. 마천루 맞습니다. 네. 70층 이상 넘는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걸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풍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닐까요? 저는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최근에 저희 압구정동이나 성수동에 70층짜리 재건축을 하겠다 이런 아주 야무진 계획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정비 계획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70층 계획이 승인을 받았죠. 하지만 앞으로 인허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. 네, 수많은 인허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바뀔 거고 지자체하고 협상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뭔가 이제 기부 체납이나 이제 공공성 기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높은 층을 올리기 위해서 그만큼의 또 비용이 또 추가될 수가 있거든요.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예. 저는 이제 물론 인허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많지만 결국에는 갈 놈은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갈 놈이 어디야? 그럼 한강변, 그다음 성수, 압구정동 이런 데들은 갈 수 있죠. 네. 한강을 끼고 있는 그렇죠. 지역들인가요? 네, 한강을 끼고 있는 스카이뷰. 불패, 한강 불패죠? 맞습니다. 예. 맞습니다. 정비계획 변경이나 요즘 고층 70층 보면은 한강변을 다 끼고 있는 지역 같아요. 근데 한강이 좀 안 보이는 지역들은 욕심부려서 좀 층을 높였다가 좀 낮추는 정비계획 변경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. 50층을 넘으면 보통 이제 초고층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데 건축 설비라든지 설계라든지 특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축비가 급상승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50층과 70층을 좀 러프하게 비교하면은 2배까지도 공사비가 차이 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. 물론 2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70층을 검토하다가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확 줄여버리거든요. 한강변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비 상승뿐만 아니라 좀 고려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. 유지비용. 유지비용. 지우고 나서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. 그 유지비용이 상당합니다. 그리고 안전사고. 고층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만약에 재난 상황,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걸 위해서 대피 시설이라든지 어떤 좀 소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이 더 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초고층이 좋다라고 추진을 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거 사업성이 안 나오네 하면서 추진하다가 다시 또 원안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. 그 입지는 결국에는 그 지역에 사는 소득 수준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유지 비용에 대한 큰 부담은 사실 느끼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배불런 효과가 저희 보여주는 사치제 효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요. 공사비나 아니면 특정 50층 이상이 넘어갔을 때 발생하는 특수 설계비나 그만큼 굉장히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입지라면 실현 가능하거든요.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. 압구정동에 70층에서 하여튼 70층 넘는 한 80층에 있는 거대한 마천루가 형성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곳의 평당 가격이 과연 얼마를 부를까요? 제가 절대 마지막에 다달아서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상한선이 없습니다. 거기는 상한선이 없습니다. 거기는 평당 10억도 나중에 그래서 마천루냐 하늘을 찔러서 그렇죠. 예, 뉴욕 보세요. 그 문공원이었죠.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. 센트럴파크인가요? 네. 거기 보이는 딱 그 각지에 있는 고층 건물 보면 평당 10억입니다. 그럼 압구정동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그곳에 사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게 완성됐을 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나의 권위와 나의 자존감이 더 중요하다. 두 번째는 아무리 비용이 비싸게 들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상쇄할 만큼 비싸게 팔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. 인정합니다. 워낙 가치가 높게 형성되는 특히 한강 조망권이라는 건 연구 가치가 있잖아요. 킬링 아이템으로 먹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 써 먹으면 분양가를 상당히 높게 받을 수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도 있잖아. 맞아. 어떡하려고? 그러네요. 그거 규제를 피해야 되는데. 그러네. 상한제 막혀서 비용은 2배로 들었는데 상한제 때문에 그거는 또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건축 비용들이 많이 올랐고 그 마천루에 대한 그 배불런 효과도 인정을 하지만은 아무리 높이 올린다 하더라도 공사 기간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. 맞아요. 3년 걸릴 게 6년 걸려요.
그러면 그 기회비용이 3년치가 더 드는 거고. 마천루의 저주 들어보셨습니까? 들어보긴 했습니다. 네. 마천루의 저주란 거는 워낙 공사 기간이 기니까 경기가 좋을 때 시작을 했어. 끝날 때 경기 사이클이 안 좋게 했을 때 딱 준공이 돼서 미분양 터지는 거야. 그렇죠. 그래서 너무 사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니, 빨리 끝내면 될 거를 그냥 질질질 오래 그냥 높이 한 층 한 층 더 올리다가 상당히 안 좋은 역사적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현대자동차, GBC. 네네. 물론 아파트는 아니고 네네. 고층 빌딩인데 네. 층을 낮췄으면 왜 낮췄을까요? 왜 낮췄어요? 아, 리스크가 있는 거야. 마천루의 저주가 무서운 거지. 그런 얘기 해도 돼요? 그런가요? 그러니까 절대 마지막에 다다라서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는 건 아니지만 그게 100%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너무 마천루보다는 좀 짧고 굵게 좀 실현 가능성 있게 사업 계획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거든요. 하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 기술이 무지하게 발전했어요. 모듈러 건축으로 해갖고 그냥 내구처럼 막 쌓으면서 6년 걸리고 3년에 짓고 건축 기술의 발전으로 도시의 수직 성장이 빨리 일어난 시기에는 마천루 아파트들이 그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그 기술이 안 됐다. 당연히 안 됐죠, 기술이. 저는 대한민국의 건설 기술을 믿습니다. 믿긴 하는데 아직은 아니라니까. 아니, 저희 나라 저기 아랍에미레이트도 가고 우리가 지었죠. 뭐 사우디 그거 보세요 그 기술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까 교수님? 그렇게 믿긴 하는데 믿긴 하지만 아직은 좀 이르다. 그렇죠. 이렇게 스카이라인을 형성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이제 수직 고층화 되는 것은 좀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.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트렌드 같아요. 도시의 경관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희 또 서울이란 도시가 땅은 적고 인구 밀도는 높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층화해야 되고 이에 맞춰서 어느 순간 고도의 기술을 갖고 고도의 성장하는 고밀도의 나라가 돼 있지 않을까. 하지만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. 미래. 그래서 사업성이 중요하잖아요. 결국은 일부 진짜 한강이 보이는 지금 말씀하신 땅값이 비싼 지역 외에는 아직은 50층 이상 짓기가 만만치가 않아요. 심지어 압구정이나 성수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, 제가 보기엔. 근데 압구정, 성수동 이런 데는 아까 분양가 상한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면 분양가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요. 근데 생리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분양가를 누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너무 자연스럽게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후분양하면 됩니다. 후분양해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성수동, 압구정동. 야, 3년이 아니고 6년 외 분양한다고? 네.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, 풍수님. 마천루 뭐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방향일 것 같은데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지금 마천루 열풍이 불면서 그 이면에 있는 비용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. 도시의 전반적인 스카이라인이나 어떤 이미지들 좀 먼 미래의 얘기다. 그래서 좀 꼼꼼히 사업성을 검토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. 소득이나 구매력이 받쳐주는 입지들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점점 고밀도 초고층화로 변하고 있다. 그래서 먼 미래는 아니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멘트 외치면서 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돈이 몰리는 곳 영동 테크노